안녕하십니까. 한국성격검사연구소의 김종우 소장입니다. 오늘은 MBTI 유형 중에 ISFJ 유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적인 사람들 ISFJ. ISFJ 유형의 그 별명들 보면 보호자다, 봉사자다, 양육자다, 현모양처다 이런 별명들이 있죠. 여기서 잘 나타난 특징들 보면 뭔가 다른 사람들 잘 보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봉사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양육적인 모습이 아주 강한 사람들, 또 여성들은 혐오양처의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ESFJ 유형 설명할 때 혐오양처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두 유형인데 ESFJ와 ISFJ 유형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ESFJ 유형은 현대판 혐오양처, ISFJ는 고전적 혐오양처,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고전적 혐오양처인 ISFJ 유형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좀 억누르고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리고 보조 역할을 해주는 ISFJ 유형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ISFJ 유형에 가장 어울리는 별명은 보호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SFJ 유형은 약 7%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ISFJ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ISFJ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들, 지미 카터 대통령도 있고, 조지 부시 대통령, 마더 테레사, 찰스 황태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그 영화 배우죠. 안소니 홉킨스, 브루스 윌리스, 비욘세 가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ISFJ 유형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인물들 중에 좀 의외의 인물이다고 해서 여기는 사람이 이제 안소니 홉킨스죠. 이 사람이 양들의 침묵이라는 그 영화에서 아주 명연기를 이제 보여서 나무주연상을 이제 받았죠. 아주 냉혈 인간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잘 간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왔었는데요. ISFJ이기 때문에 그런 연기가 가능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ISFJ 유형들이 이게 별명에서 보면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또 따뜻한 심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열받았을 때 굉장히 그 복수심이 강하거든요. 정말 잔인한 복수를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행한 그런 모습이 사실은 한니발의 모습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ISFJ 유형들이 순하다고 괴롭혔다가는 나중에 아주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ISFJ 유형의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고 잘 돕고 성실하고 전통적이고 규칙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범생의 모습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ISFJ 유형이죠. 그래서 ISFJ 유형들 어린 시절 보면 정말 말없이 선생의 말씀을 꼬박꼬박 잘 듣는 범생의 모습을 대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있고요. 헌신적이고 인내심이 있고 보호하고 충실한 사람들이죠.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형이 ISFJ 유형입니다. 가정에서는 역시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고 부지런하고 정돈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정리정돈 잘 가꾸는 사람들, 그리고 청소 열심히 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편들도 집에서도 부지런하게 일하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요. 그래서 가장 가정적인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면 ISFJ 유형과 결혼하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죠. ISFJ 유형이 개선해야 될 점은 주체성과 독단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I와 F코드가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주관성이나 주체성이 좀 약하죠. 좀 의존적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SFJ 유형 역시 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죠. 그래서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독단성이 좀 필요하고요. 자기 표현 능력을 좀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걱정, 염려하는 거 좀 내려놓아야 되고요. 오지도 않은 걱정을 미리 하는 사람들이죠. 이것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위험을 미리 간파하고 그걸 준비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걱정하다 보면 이 자신감이 이제 결여되게 되겠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그런 유형이 ISFJ 유형입니다. 특별히 개발해야 될 게는 재미있게 사는 걸 개발해야 됩니다. 재미있게 살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하려고 하고 뭔가 준비하려고 하고 미리 대비한다고 에너지를 이제 다 써버리는, 그래서 좀 지쳐버리는. 치면 이제 ISFJ 유형에서 또 드러나는 게 짜증이죠. 짜증내니까 또 마음이 이제 안 좋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짜증낸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게 연속인 유형이 ISFJ 유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ISFJ 유형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해석 방법은 각 지표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거죠. 네 가지. 자, 첫 번째 보면 인트로버전 내향이죠.
에너지 방향이 안으로 갑니다. 에너지 방향이 안으로 가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 내면에 집중이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정리가 돼야만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게 되는 사람이죠. 역시 ISFJ 유형들은 이 내향 특성 때문에 생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향들이 생각이 긍정적으로 흘러갔을 때는 좋은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그래서 걱정에 사로잡혀서 과도한 염려, 그러다 보면 이제 강박증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감각적으로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이제 잘 받아들이죠.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과 항상 연계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검토하고, 한 번 검토하고, 두 번 검토하고, 세 번 검토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실컷 검토하고 나서 안 하는 거죠. 왜? 아직도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많이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I와 S가 만나게 되면 보수적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의사결정할 때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의사결정하는 거죠. 관계이장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생각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의사결정하면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걸 자꾸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근데 ISFJ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치지 못하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 양식은 제 판단형을 가지고 이제 행동하는 거죠. 그걸 또 구조화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세팅해야 되는 거죠. 감각을 가지고 정보 수집한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 배려해서 의사결정하는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또 더 해야 돼. 그런데 생활 태도는 빨리 결정해서 뭔가 일을 추진해야 돼. 이게 이제 상충하게 되겠죠. 상충하게 되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ISFJ 유형에서 많이 드러나는 게 여유 없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허겁지겁하는 거죠. 느긋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정신없이 막 사는 거죠. 사람들 챙기느라고 정신없이 사는 기질. 그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막 지치겠죠. 지치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나도 모르게 이제 짜증이 나게 되겠죠. 그런데 나는 온화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인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짜증냈다는 것 자체가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해. 각 지표를 가지고 해석할 때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각 점수들이 있죠. S 점수와 J 점수는 서로 0.5 정도의 정책 상관이 있기 때문에 두 개는 연결이 돼요. S와 J라는 코드는. 그럼 S가 높으면 J도 당연히 높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이 두 개 점수가 뚜렷한지 아니면 이 중간에 있는 이 F 점수가 더 뚜렷한지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S와 J 코드 두 점수가 F보다 더 뚜렷하다면 이 사람들은 뭔가 삶을 세팅하고 구조화하고 체계적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한 사람. 반면에 이 두 점수보다 중간에 있는 F 점수가 더 뚜렷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관계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더 중요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기능과 열등기능을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ISFJ 유형의 주기능은 S를 이제 안으로 쓰는 사람이죠. 그리고 부기능, 감정을 바깥으로 쓰고 3차 기능, 사고를 안으로 쓰고 열등기능, 직관을 바깥으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MBTI에서 내향되는 주기능을 이제 안으로 쓰는 게 이제 주기능이 되죠. 그래서 S가 주기능이 되는데 MBTI에서는 주기능, 부기능, 3차 열등기능을 지그재그로 에너지를 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근데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향들은 주기능과 부기능 모두 안으로 쓴다고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부기능을 바깥으로 쓴다 이렇게 E를 표시하고 주기능을 안으로 쓴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거 뭐 무시해도 됩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안으로 수집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면으로 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더 많은 유형이 ISFJ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기능, 감각을 안으로 쓸 때 어떤 특징이 있냐, 정보를 받아들일 때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걸 잘 챙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기억을 잘하는 사람, 정보를 잘 다루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등기능을 직관이잖아요. 직관을 바깥으로 쓰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직관이 N을 바깥으로 쓰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은 변화와 가능성에 대한 열정과 통찰이 약하다 이런 뜻이죠. 직관을 바깥으로 쓰는 걸 잘하는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시도하거든요. ENFP 이런 사람들이죠. ENTP 이런 사람들. 근데 ISFJ 유형들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사실적으로 검증된 거 아니면 그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ISFJ 유형들이 이 열등 기능에 대한 자기 통찰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정보에 근거한 것들만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ISFJ 유형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잘 다루는데 이 주기능도 과하게 쓰면 역기능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죠. 과하면 결과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죠. 사실 과하면 피해를 일으킵니다. 비가 좋은 거지만 비도 과하면 홍수가 나서 피해를 일으키죠. 바람이 좋은 거지만 바람이 과하면 태풍이 돼서 피해를 일으키죠. 햇빛도 좋은 건데 햇빛만 과하면 가뭄이 일어나서 피해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체에 면역성이 있는데 면역세포들이 너무 과하면 정상세포를 막 죽이잖아요. 그래서 막 불치병이 걸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질의 속성에서도 이 주기능을 과하게 쓰면 자신의 역기능이 드러나는데 이 SI 주기능을 과하게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신이 경험한 거,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거, 그 정보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안 받아들이는 독단적인 태도에 빠집니다. 그러면 아주 시야가 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 ISFJ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경험을 다 했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만 가지고 해도 괜찮겠죠. 근데 사람이 그러나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걸 다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죠? 그래서 S를 안으로 과하게 써서 관행의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과유불급이라는 역기능에 빠져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사실에만 근거해서 살려고 하는 아주 편협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주기능을 경직되게 사용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ISFJ 유형이 주기능을 건강하게 쓰려면 결국은 열등기능을 인지하고 열등기능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주기능을 균형 맞춰서 건강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등기능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ISFJ 유형을 해석하는 방법, 태도지표를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MBTI는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 유형론이죠. 그래서 융의 이론은 이 앞에까지 세 가지잖아. 내향이, 또 외향이, 이 에너지 방향이 두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을 만났을 때 어떤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8가지 유형으로 보았는데 마이어스가 JP 코드를 추가를 했죠. 이 태도지표를 추가했는데 JP 코드는 마이어스가 융의 이론을 접하기 전에 사람들을 관찰해서 유형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눈으로 봤을 때 행동으로 드러났던 그 행동 특성의 유형이었죠. 그래서 J와 P를 버리지 않고 융의 이론에다가 더 붙인 겁니다. 그래서 JP 코드가 됐는데 우리가 태도 지표로 하면 행동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표니까 이 J와 첫 번째 이 에너지 방향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태도 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심리란 것은 마음이잖아요. 행동이 아니라. 자, 그러면 I와 J. 내향이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해서 결정을 해요. 결정하기는 해야 되는데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하고 생각하려면 결정이 미뤄져야 되는데 그런데 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생각을 어쨌든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I, J 이런 코드가 조합이 되면 진지한 태도를 보입니다. 매사가 진지해져요. 왜? 빨리 결정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진지한 모습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IJ 그룹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유머 감각이 약한 거예요. 유머도 진지하게 하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ISFJ 유형들이 선호하는 직업들 주로 보면 이제 뭐 성직자나 유아교육 쪽. 이 교육이는 교육인데 나이 든 사람보다는 어린애들을 가르칠 때 아주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실내장식, 사서, 간호사, 비서, 사무관리 이런 영역에서 아주 능력을 발휘합니다. 대체로 보면 리더보다는 좀 참모로서의 역할을 할 때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돌보는 쪽, 사람들을 좀 민감하게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영역 이런 쪽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ISFJ 유형 오늘 같이 보셨는데요. 따뜻하고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지만 상처받으면 아주 도끼를 품는 그런 유형이 ISFJ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ISFJ 유형에게 마지막 조언을 드린다면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쉽게 살아라. 그리고 재미있게 살아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SFJ는 너무 어렵게 살아요. 너무 심각하게 살고. 그걸 이제 탈피하려면 재미있게 사는 걸 이제 개발해야 되죠. 그래서 나는 재미있게 살고 있나?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고요. 나는 일을 재미있게 하나? 나는 공부를 재미있게 하나? 나는 가족들에게 재미있게 대하나? 하루하루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분명히 자신이 심각하게 살고 있고 재미없게 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결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유무도 해보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 아주 멋진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게 ISFJ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ISFJ 유형이 재미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ISFJ 유형을 같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